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자, 오늘도 이제 새로운 개념들 몇 가지 해볼 거고, 그 개념들 사용해서 문제 풀어보는 것도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워볼 태그는 이미지예요, 이미지. 우리가 코드펜에다가 이미지 img라고 적은 다음에 탭을 눌러보시면 이미지 태그를 완성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태그, 우리가 만들어 사용하는 태그들과 다른 점이 좀 존재하죠. 일단 뭐가 다르죠? 가장 도드라지는 차이. 안에 속성이 2개 들어있다. 이거랑 유사한 게 뭐가 있었죠? 태그 만들자마자 속성 공간이 있는 거. A 태그가 있었죠? 이것처럼 얘네도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여기 이제 src라고 되어 있는데 이 src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우리? src라고 하는, 우리 보통 프로젝트 만들면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는 소스 폴더, 그 친구 이름이 src였죠? 얘도 비슷한 의미예요. 정확하게 그 소스 폴더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비슷한 의미다. 어떤 의미냐면 A 태그의 href가 A 태그를 클릭했을 때 넘어가기 위한 경로였죠. 얘는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한 경로예요. A 태그는 클릭하는 게 목적이었고 이미지는 내가 화면에 이미지를 그리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건데, 그 화면에 그리고자 하는 이미지를 불러낼 수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직접 이미지를 그려서 뭔가를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서 넣는, 경로를 넣는 부분이다. 이 옆에 있는 ALT, 이 녀석은 일단은 모르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만 드려보자면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로드되지 않았을 때 그 이미지를 대체할 텍스트를 넣는 곳이에요. 이런 거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미지가 나와야 되는 공간에 이미지가 잘 안 나오면은 뭐 이런 산 모양의 해가 하나 떠 있고 조그만한 초록 색깔 네모 박스로 이미지 대신 이런 이미지가 떠요. 제대로 못 불러오면. 근데 이렇게 떴을 때 이 밑에 글자가 나오게 돼요. 이 이미지가 뭔지, 얘가 제대로 로드되지 않으면 이 이미지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적어주는 부분, 그게 이 ALT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접 사용할 일은 딱히 많지는 않아요. 이런 속성들이 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하나 또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얘는 지금 그쵸, 닫는 태그가 없죠. 그 말인즉슨 얘는 셀프 클로즈드 태그가 되는 거라서 부모가 될 수 없겠죠. 누군가를 감쌀 수 없을 거니까.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태그를 가지고 이미지를 실제로 불러와서 우리가 이 이미지를 다루기 위한 것들을 좀 배워볼 겁니다, 오늘. 일단은 크롬 하나 여시고요. 여기서 사용할 이미지를 좀 가져올 건데 아무 이미지나 가져오셔도 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수업에서는 제가 여기서 사용할 곳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알려드릴 겁니다. 자, bnx.oa.gg. 우리가 어제 bmx라고 하는 메뉴바를 하나 만들어 봤었잖아요. bnx예요. m이 아닙니다. 여기를 들어가시게 되면 어떠한 사이트처럼 뭔가 나와요. 근데 이 사이트는 뭐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사이트는 아니고 그냥 교육용 자료로서 만들어져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미지를 좀 가져와 볼 거예요. 여기 뭐 이런 것들 눌러보면 넘어가서 바뀌는 것도 있고 아예 바뀌지 않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거 둘째 치고 첫 번째 메인 화면에 있는 이 중에서 이미지를 좀 가져와 볼 겁니다. 자, 저는 이미 이 이미지를 좀 가져올 건데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찾고 그 이미지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를 하죠? 그렇죠. 일단 내 컴퓨터에 저장을 하죠. 저장을 할 때 우클릭을 하거나 하겠죠? 우클릭해서 이미지를 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런 걸 누른 다음에 실제로 저장을 해 놓고 그걸 이제 내가 원하는 파일에 갖다 넣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텐데 우리가 지금 사용할 공간은 여기죠. 그럼 우리는 다운로드를 받아서 해야만 할까요?
다운로드를 받아서도 할 수 있어요. 가능은 한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 이 이미지의 경로를 가져올 겁니다. 다운로드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자, 우클릭해서 이미지 주소 복사라고 하는 걸 누를 거고요. 이미지 주소 복사 얘를 누른 다음에 크롬 새 탭을 하나 열고 붙여넣기 컨트롤 V 그리고 엔터 쳐보세요. 그럼 이미지가 나오죠. 자, 이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실제 경로를 우리가 복사해 온 거예요. 근데 이 이미지의 경로는 지금 우리가 복사한 게 이러한 결과인데 이 결과를 우리가 눈으로 보면 얘는 우리가 실제로 윈도우에서 뭔가 폴더를 열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폴더를 열어서 이렇게 찾아간 경로 이거라고 해볼게요. 얘랑은 좀 다르죠? 이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로컬 컴퓨터에 들어있는 실제 물리 경로인데 얘랑은 느낌이 좀 다르죠? 뭐가 달라요? 여기는 D 드라이브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원화 표시를 사용해서 이 원화 표시가 사실은 역슬래시예요. 역슬래시라서 우리 키보드에 보면은 원화 표시랑 역슬래시가 같이 있거든요. 근데 메모장에서는 이 역슬래시가 표현이 안 돼서 원화 표시로 나오는 건데 실제로는 역슬래시입니다. 뭐 비슷한데 좀 다르죠. 얘는 이 사이트에서 이 이미지를 불러다 쓰기 위해 애초에 이 경로에 이미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면 우리 프로젝트 어딘가에 해당 이미지 파일을 넣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경로로 우리가 이미지를 그냥 불러올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bnx.oa.gg라고 하는 이 녀석은 결국엔 도메인이거든요. 우리가 www.naver.com 이런 거 치고 들어가듯이 결국에 도메인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도메인에 연결되어 있는 IP 주소를 찾아가서 우리가 뭐 아직 웹 환경에 대해 제대로 배운 게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를 들어주시면 돼요. 이 IP를 찾아가서 이러한 요청을 보내면 이런 거 주세요 라고 말하면 해당 이미지를 있는 걸 갖다가 보내준다 라고 개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 복사했던 이 주소를 여기 src에다가 그대로 붙여넣기를 할 겁니다. 요거를 빼고 다시 복사를 해야겠네요. 뭐야 있잖아. 왜 안 나와? 이거 왜 안 나올까요? 잠시만요. 자, 일단은 이 이미지는 안 나오네요.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얘도 안 나오겠다. 얘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 안 나오겠는데? 혹시 나오시나요? 안 나오죠? 왜 불러오지 못하지? 그러면 잠시 다른 이미지를 좀 찾을게요. 자, 제가 이미지를 찾으면서 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떠한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미지를 쓴다라고 했을 때 잠시만요.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걸 말씀해 주신 분이 있어서 응? 뭐야? 뭐지? 이게 빠졌구나. 아하. 감사합니다. www를 붙이니까 나왔네요. 근데 이게 원래 안 붙여도 나오거든요. 원래 안 붙여도 나왔었는데 그렇게 바뀌었나? 이유를 모르겠네. 일단 나왔군요.
그러면 그 이미지를 찾지 말고 말씀만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어떠한 사이트에서 제공받는 이미지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항상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될까요? 네, 저작권. 생각보다 저작권을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하긴 해야 됩니다. 이제 화면의 구성을 했을 때 저작권 문제가 꽤나 있을 수 있어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조심을 해야 되려면 내가 지금 이걸 가져다가, 이 이미지를 가져다가 만든 결과물을 뭔가 오픈해야 걸리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테스트용으로 만들고 관리하는 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긴 해요, 사실. 음. 근데 그걸 누군가에게 상업적인 요소로 오픈을 했다거나 아니면 뭔가 공개가 됐다. 공개가 되면 안 되는 건데 공개가 됐다. 이러면 이제 저작권에 걸려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개인 프로젝트 할 때는 아주 약간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흔하게 검색해서 찾으실 수 있는 녀석들, 그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녀석들, 거기에는 아마 큰 문제들은 없을 겁니다. 왜냐면 저작권이 있는 아이들이었다면 애초에 경고가 있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리고 개인 프로젝트를 만들 때에도 결국에 얘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보니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뭔가 내가 큰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친구 그냥 쓰고요. www를 붙여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다른 녀석도 가져와 볼게요. 자, 이 사이트 얘 같은 경우 우클릭하면 이미지 주소 복사 이런 게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했고 www를 붙였는데, 자, 얘를 또 가져와 볼 거예요. 이 이미지도. 근데 얘는 우클릭을 하면 이미지 주소 복사 이런 게 없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뭔가 이미지를 가져다 쓰고 싶었을 때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이미지인 줄 알고 클릭을 했는데 이런 게 안 떠요. 이거 왜 안 뜨지? 다른 앱도 떠요. 이건 이미지가 맞네? 그럼 얘는 이미지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이미지가 맞아요. 맞는데 이미지로 안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이미지로 안 들어가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 자, 개발자 도구 아시죠?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셀렉트 모드 얘를 누른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가 그냥 주소 복사를 할 수 있었던 이 녀석을 딱 클릭을 해보면 여기 지금 이미지 태그에 들어가 있죠? 자, 이번에는 셀렉트 모드를 해서 이 녀석을 골라볼게요. 자, 아까 전에 열렸던 거를 닫지 말고 하고 싶은데, 여기 열려있네요.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이미지 태그에 담겨있는 이 녀석은 우리가 실제로 우클릭을 했을 때 주소 복사가 가능했던 녀석이고, 여기에 있는 이 한 줄이 이미지 주소 복사 같은 거 안 뜨던 녀석이거든요. 뭐가 달라요 지금? 얘는 이미지 태그인데 얘는 이미지 태그가 아니죠.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미지 태그를 사용하면 우리가 우클릭으로 이미지 주소 복사 같은 걸 할 수가 있어요. 복사도 되고. 근데 얘는 안 된다. 이미지가 아니니까. 이미지가 그냥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자, 그럼 이 녀석은 우리가 어떻게 얘를 사용할 수 있냐면, 여기 잘 보시면은 백그라운드 이미지라고 해서 URL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일로 CSS로 부여한 거예요. 이 이미지를 이미지 태그에 직접 사용한 게 아니라 백그라운드 이미지라고 하는 스타일 속성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배경으로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이미지가 아니에요. 근데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이미지가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은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한 것처럼 주소 복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해당 태그를 클릭합니다. 여기 셀렉트 모드에서 그냥 얘 누르면 돼요. 자, 셀렉트 모드 해서 내가 원하는 친구를 클릭한 다음에, 그럼 이쪽에 잘 보시면은 이 백그라운드 이미지라고 해서 속성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서 스타일 시트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쪽에 마우스를 올려 볼 거예요. 얘는 주소가 아닙니다. 얘는 이 주소를 그냥 쓰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결과를. 그냥 개발자 도구를 딱 열면, F12로 딱 열면 이렇게 여기가 엘리먼트, 여기가 스타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 상태에서 셀렉트 모드로 내가 원하는 거 클릭, 그러면 우측에 알아서 그 녀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를 올려보시면은 이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커렌트 소스라고 있죠.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주소 복사했을 때 봤던 녀석과 유사한 모양으로 되어 있네요. 자, 이 녀석을 복사하시면 돼요. 어떻게 복사하냐? 그냥 드래그 그냥 복사를 하셔도 되고, 드래그해서 컨트롤 C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얘를 우클릭해서 카피 링크 어드레스 이걸 누르셔도 돼요. 자, 여기 마우스 올려서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드래그하고 복사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우클릭하고 카피 링크 어드레스 눌러도 되고, 아니면 오픈 인 뉴 탭 얘를 누르면 알아서 열리거든요. 그 다음 여기를 복사해도 돼요. 결국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주소를 복사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가 됐든 하나 복사를 하신 다음에 가져오면 된다. 이미지 탭하고 src에 넣어준다. 그냥은 안 나왔었으니까 www 점을 붙여서 불러올 수 있게 한다. 제가 이제 원래는 이게 없어도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이게 지금 www가 들어가야만 이미지가 나오는 이유를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 사이트를 구성하고 있는 서버적인 환경이 살짝 바뀌긴 했어요. 옛날에 제가 사용했을 때랑. 그 환경 변화 때문에 이제 www 없이 그냥 링크 같은 걸 가져올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이미지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인터넷을 돌아다니다가 이 이미지 쓰고 싶어. 근데 우클릭했는데 이런 거 안 떠.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 안 뜬다고 방금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 방식으로 다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안 되어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 결국에 링크는 나와요. 왜냐면 실제로 얘도 이미지를 불러와야만 쓸 수 있는 거니까. 이 링크가 없을 수는 없어요. 찾으면 다 나온다. 근데 꽁꽁 숨겨놓은 이유가 있을 거니까 굳이 찾을 필요는 없다 정도? 그런 느낌. 그럼 여기에 가져온 이 이미지 두 개를 가지고서 제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제가 공간을 좀 줄였어요. 늘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밑에 있던 이미지가 위로 올라갔죠. 공간을 줄이면 내려가죠. 자, 이미지의 디스플레이는 원래 인라인 블럭에 맞는데 일단 블럭은 아니구나 정도만 파악을 해도 오케이입니다. 인라인인지 인라인 블럭인지를 디테일하게 생각할 필요는 딱히 없어요. 그냥 블럭은 아니다. 왜? 한 줄을 혼자 쓰지 않으니까 공간이 있으면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렇다라는 건 이 이미지도 하나의 글자 취급을 받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이 녀석을 뭔가를 주기 전에 이거부터 한번 볼까요? 이 두 이미지를 보시면은 누가 더 큰가요? 밑에 게 더 크죠? 딱 봐도 밑에 게 훨씬 커요. 일단 여기가 거의 근 2배가량 되고 있고 지금 높이 같은 경우는 뭐 얘가 더 큰지 얘가 더 큰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얼추 비슷하죠? 자, 잘 보세요. 이제 누가 더 커요? 첫 번째 게 더 크죠? 자, 반대로 해볼게요. 이제 누가 더 커요? 두 번째 게 더 크죠? 이건 왜 이럴까요? 우리는 지금 이미지 태그한테 너비 혹은 높이 똑같이 부여한 거잖아요. 그럼 얘도 적용됐을 거고 얘도 적용이 됐을 텐데 아무것도 적용하기 전에는 얘가 더 크다가 너비를 줬더니 얘가 더 크다가 높이를 주니까 다시 얘가 커졌어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요? 아니요, 이건 그렇지 않아요.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이런 이미지들은 처음 만들어지는 그 순간, 생성되는 그 순간에 본인의 비율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너비와 높이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비율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생성된다라는 시점은 언제냐면 제가 만약에 이 이미지를 이렇게 생겨먹은 이미지를 뭐 캡처를 하든 아니면 여기를 복사를 하든 해서 제 그림판에 옮겨놓고
뭔가 약간의 수정을 하든 말든 저장을 해요. 새로 저장을 하는 그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생성되는 시점이라는 거. 그래서 누군가 이 이미지 원본이라는 게 있었겠죠. 결국에 언젠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이 시초가 나올 거잖아요. 그럼 그 시초가 생성될 때도 당연히 비율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이 시초의 이미지를 가지고서 뭐 옆을 잘랐든 위를 잘랐든 뭔가 작업을 거치고 저장을 했다. 그럼 또 다시 저장된 이미지가 그 순간의 비율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런 느낌. 그래서 고정된 비율로 태어나게 되는데, 이 비율은 우리가 마음대로 못 바꿔요. 못 바꾼다라는 건 뭐냐? 새로 얘를 불러다 놓고 새로 비율을 바꿔서 새로 저장을 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스타일 속성을 가지고 얘 비율을 바꿀 수는 없어요. 만약에 강제로 너비 높이를 둘 다 부여하면 이미지가 손상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지의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스타일로 비율을 조작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손상된 이미지는 실제로 사용했을 때 당연히 보기 안 좋겠죠? 그럼 이 사이즈로 쓰고 싶은데, 딱 이만큼의 사이즈로 쓰고 싶은데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 애초에 원본 이미지 같은 걸 가져다가 이런 걸 가져다가 1대1의 비율로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장을 해서 그 이미지를 다시 사용해야 돼요. 그럼 1대1 비율로 다시 태어난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다뤄줘야 됩니다. 고정된 비율이 있으니까 너비를 200으로 고정하면 지금 여기가 200인 거고 얘가 200인 거예요. 그러면 높이는 지금 이 두 번째 이미지 같은 경우는 가로가 세로보다 당연히 길었기 때문에 여기가 200으로 줄어드니까 얘는 200보다 작아지게 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너비가 아니라 높이가 200이 되면 이게 200이란 얘긴데 이것보다 가로가 길었어야 되니까 당연히 그 비율대로 늘어났다. 대충 눈대중으로 보면 한 1대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수치를 정확하게 계산해 보려면은 우리가 해볼 수 있죠? 개발자 도구 열어서 이미지에 셀렉트 모드로 이미지 보면 여기에 너비 높이 나오는 거 어제 우리 메뉴 하면서 보여드렸으니까 1대2 정확하진 않지만 얼추 1대2가 맞죠? 이런 느낌. 자, 이 녀석은 위에 있는 녀석은 뭔가 계속 너비 높이가 바뀌어도 결과가 동일하죠? 그렇다라는 건 애초에 1대1의 비율로 만들어진 녀석이다. 실제로 까보면 비율이 동일한 거죠. 사이즈는 제가 부여한 200이 들어가 있는 건데 비율을 보는 거예요. 비율을 1대1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미지를 다룰 때에는 그 비율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너비를 줬으면 높이를 주지 말아야 되고 높이를 줬으면 너비를 주지 말아야 되는 이런 식으로. 안 그러면 이미지가 손상될 거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미지를 우리가 뭐 얼마나 많이 다룰지 모르겠지만 이미지를 다루다 보면 이 이미지란 녀석도 결국에는 작업하고 있는 영역을 우리가 눈으로 좀 확인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확인을 하려고 할 때 제가 지금 백그라운드 컬러를 줬거든요. 크게 볼게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골드로 부여를 했는데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럼 얘는 일을 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미지 태그한테는 이런 스타일 속성을 부여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렇죠. 백그라운드 컬러는 배경색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골드가. 근데 얘는 이미지라 본인이 가진 그림이라는 게 있죠. 그 그림이 배경색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써봤자 티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지를 작업할 때에는 내 작업 영역을 확인하고자 하면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보더를 쓰면 돼요. 얘는 외곽선이니까 이미지가 뭐 있든 없든 상관없이 어차피 나올 거니까 항상 영역은 이런 식으로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 보더를
이건 하나만 가지고 갑시다. 하나 지우고. 이건 뭐야? 하나 가지고, 그리고 얘의 디스플레이를 블럭으로. 자, 지금 잘 보세요. 화면. 파란색 선이 이미지를 감싸고 있는 div 태그예요. 지금 이쪽에 div 태그로 이미지를 하나 감싸놨고 div한테 보더를 줬어요. 지금 div의 디스플레이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보시면 돼요. 파란색 선은 바깥에 있는 div를 나타낸 거고 빨간색 선은 안에 있는 이미지예요. 여기 여백 보이세요? 밑에 하얀 공간. 자, 분명히 이 div한테는 크기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높이나 너비나 이런 거 안 들어가 있죠. 너비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인라인 블럭으로 바꾸기 전에는 최대화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 이거 이미지에 딱 붙여보려고 인라인 블럭을 준 거라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고 한 거고 높이도 부여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자식 크기만큼 부모는 알아서 커질 거란 말이죠. 자식이 부모를 그냥 벗어날 수 없으니까. 자, 근데 이 공백은 왜 있는 걸까요? 이 여백은 제가 이런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글자는 항상 불필요한 여백을 조금씩, 불편한 여백을 조금씩 갖고 있다라고 했어요. 이 이미지, 디스플레이 뭐라고요? 블럭은 아니다. 그러면 인라인 혹은 인라인 블럭인데 이미지는 인라인 블럭입니다. 그럼 얘도 글자죠? 여백이 있는 거예요. 글자니까. 그러면 이미지가 디스플레이가 인라인 블럭이 아니게 되면 블럭으로 바뀌면 저 여백은 사라져요. 이게 글자가 가지는 특징입니다. 이미지를 배운 김에 이런 것도 하나 보여드렸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 여백 때문에 조금씩 틀어질 거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채워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런 거 해볼 겁니다. div 5개를 좀 만들어 놓고 div한테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도 좀 줘볼까요? 이렇게 폰트를 조금만 키우자.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놓고 상황을 좀 볼 건데 지금부터 마진이랑 패딩이라는 녀석을 배워볼 거예요. 자, 마진과 패딩이라고 하는 이 두 녀석은 여백을 만드는 애입니다.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 녀석의 얘네들끼리의 그 사이의 거리를 여기 지금 한 칸 띄어져 있는데 이 거리를 이만큼 늘리고 싶다. 이럴 때 서로가 서로한테 여백을 가질 수만 있으면 가능하겠죠? 만약에 그런 걸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이런 거 쓸 수 있어요? 이러면 서로 밀 거니까 공백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쵸? 이거 말고도 여백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여백은 정말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배워볼 겁니다. 첫 번째 마진이라고 하는 녀석을 배울 건데 자, 마진이라고 쳐보면 여기에 그냥 마진이 있고요. 바텀, 레프트, 라이트, 탑이라고 해서 4개 상하, 좌우가 다 있죠. 일단 레프트부터 한번 볼게요. 자, 여기다가 30픽셀 이런 거 줘볼게요.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죠?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제가 마진 레프트를 줬어요. 30픽셀. 자, 얘는 30픽셀만큼 어디에 여백이 생긴 거예요? 여기에 생겼겠죠? 그럼 얘는 다 여기겠죠? 다 div이니까 다 30만큼 밀었어요. 그럼 제가 이 div 끝나고 여기다가 아무 글자나 쓰면 여기서부터 나올까요? 아니면 뭐 30픽셀 정도 떨어져서 이렇게 나올까요?
여긴 오른쪽인데 안 떨어지죠. 왜? 얘는 이 마지막 DIV는 왼쪽으로 30픽셀 이만큼 이미 할 일 다 하고 끝났잖아요. 이쪽은 오른쪽이잖아요. 붙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 상황이 이 div, 우리가 지금 마진이라는 스타일 특성을 div한테 부여한 거예요. 이 div가 왼쪽으로 30만큼 밀어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밀어냈는데 이쪽은 벽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밀려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진 레프트를 주면 그 본체는 오른쪽으로 간다. 이 개념이에요. 그냥 편하게 왼쪽에 30픽셀이라는 공간을 부여했다.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 30. 여기 있는 30이라는 여백은 얘 때문에 생긴 거죠? 여기 있는 건 얘 때문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여하는 위치에 대한 걸 잘 체크를 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딱히 없는 게 개발자 도구 열어서 또 셀렉트 모드로 얘를 보면요. 자, 원래 같으면 내용물이 딱 이만큼이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지금 여기에 뭔가 있어요? 연한 색깔로? 이게 이제 여백에 대한 표시입니다. 영역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div 태그, 지금 우리가 셀렉트를 하려고 했던 이 div 태그가 이만큼의 영역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영역은 본 컨텐츠에 대한 영역은 아니고 여백에 대한 영역이다. 얘네들도 다 마찬가지죠? 다음 레프트, 라이트도 한번 해볼까요? 라이트 뭐 별거 없겠죠? 반대 개념이겠죠? 이렇게. 자, 여기 몇 픽셀? 30이겠죠? 여기 몇 픽셀? 80. 자, 80은 이렇게 80은 여기가 30이에요? 여기가 30이에요? 왼쪽 오른쪽 중에 여기가 30이죠? 여기서 레프트 30 밀고 여기서 라이트 50 밀었으니까 여기가 50이고 여기가 30이에요. 대충 한 이 정도 되겠죠? 이 개념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셀렉트 모드 또 개발자 도구로 보면 오른쪽에도 들어가 있죠? 이렇게 지금 이게 이렇게 너무 크다. 좀만 줄일게요. 자꾸 화면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자, 그럼 이제 바텀 탑 줘보겠습니다. 마진 탑 얘도 한 20픽셀. 당연히 위에서부터 20픽셀 내려가겠죠? 바텀을 주면 지금 현재 화면상에는 딱히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텐데 만약에 이런 태그가 하나 더 생겨서 글자를 가지면 50픽셀만큼 밑에서 만들어지겠죠. 실제로 이 여백을 얘는 이만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그 밑에인 여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여백을 만들어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리고 레프트, 라이트, 탑, 바텀에 대한 위치도 우리가 눈으로 더 확인을 했으니까 자, 이걸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네 군데 공통으로 줘요. 근데 얘를 써서 네 군데를 다 다르게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주면 순서대로 1, 2, 3, 4잖아요. 1, 2, 3, 4가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돌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보통 이렇게 내가 4개를 다 줘야 되면 얘 가지고는 잘 처리를 안 하기는 합니다. 좀 취향 차이긴 하겠지만. 근데 얘는 이런 것도 돼요. 2개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10픽셀이 상하가 되고요. 50픽셀이 좌우가 돼요. 실제로 육안으로 여기가 여기보다 길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3개 쓰는 건 안 돼요.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 쓰거나 4개 다 쓰거나 2개 쓰거나 그럼 2개 썼다. 상하 묶이고 상하 그리고 좌우 이렇게 2개 쓰면 순서대로 4개 썼다. 그러면
상, 우, 하, 좌 이런 순서로 하나 썼다. 공통 네 군데 다 들어간다. 이렇게. 자, 이게 마진이에요. 근데 패딩도 똑같거든요. 패딩도 결국엔 여백을 주는 애고 마진과 똑같이 레프트, 라이트, 바텀, 탑 다 있어요. 그리고 그냥 하나만 쓰는 마진 이렇게 하나만 쓰는 것처럼 패딩도 따로 하나만 쓰는 거 있습니다. 두 개 쓰는 거, 네 개 쓰는 거, 하나 쓰는 거 또 동일한 효과를 가져요. 근데 차이가 딱 하나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잘 보세요. 패딩은 뭐가 달라요? 얘는 마진은 아까 DIV라고 하는 영역의 크기가 바뀐 게 아니라 그 영역의 바깥에 여백이 생겨났죠. 근데 이 패딩이라는 녀석은 내가 이 패딩을 부여한 태그 안쪽에서 여백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이만큼씩이 지금 다 50만큼 떨어져 있는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마진과 패딩은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죠? 둘 다 여백을 가지게 하는 건데 이 내 컨텐츠의 바깥에서 늘어날 여백을 가질 건지 컨텐츠 안쪽에서 여백이 생겨날 건지 차이가 좀 커요. 근데 잘 보시면 자, 둘이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둘이 동일한데 그러니까 이 여백의 크기가 동일한 건데 이렇게 보면 전혀 안 동일하죠? 근데 이걸 진짜로 우리가 느껴보려면 동일하지 않나요? 제가 이 스타일 시트를 안 보여드리고 얘도 안 보여드리고 이 상태로 보여드리면 여기가 마진인지 패딩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르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컨텐츠 크기가 커지는 거나 컨텐츠 바깥에서 미는 거나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이면 마진 쓸래 패딩 쓸래 아무거나 골라 쓰시면 돼요. 근데 당연히 이 컨텐츠가 커졌을 때 티가 나는 녀석이고 컨텐츠가 커지는 게 좀 불편한 상황이다라면 여백을 주고 싶을 때 마진을 써야겠죠? 패딩은 실제로 컨텐츠가 커질 거니까. 자, 이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자, 원래 이 DIV가 가지는 자, 보세요. 이 DIV가 가지는 너비는 112.88이거든요. 이만큼이 가지는 거예요. 112.88. 여긴 그렇게 써 있는 겁니다. 얘는 바깥 여백을 너비로 지정하지 않아요. 당연히 아니죠. 여백이니까. 얘는 너비가 커졌죠. 212.88이에요. 그럼 방금 전이랑 얼마 차이 나는 거예요? 두 배는 아니고 딱 100만큼 커진 거예요. 112.88에서 212.88이 된 거니까 딱 100만큼. 근데 왜 딱 100만큼이에요? 우리가 50픽셀 줬잖아요. 이거 부여된 만큼 안쪽에서 실제로 이만큼 밀어낼 거니까 그만큼 커질 거다. 원래 갖고 있던 컨텐츠에서 크기가 여기에 부여된 크기만큼 커진다. 이해되실까요? 너비를 따로 지정하지 않았는데 너비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마진과 패딩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되게 많이 써요, 실제로. 활용도가 아주 높은 친구들이고.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하죠.